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시즌이 4분의 1 정도 지나왔는데요. 현 상황에서 핫앤콜드로 동서부의 판도와 핫하고 콜드한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랩터스의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백투백 경기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즌의 전체 일정으로 봤을 때 약 4분의 1 정도가 끝났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프로토콜로 인해서 경기 지연이 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팀마다 경기 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나중에 승률제로 이제 팀 성적을 이야기하자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팀별로 이제 좀 더 어려운 스케줄을 한 팀과 쉬운 스케줄을 한 팀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랩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경기 스케줄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서부의 판도를 복습해보자면 이변 같은 것은 없이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그대로 가는 행보입니다. 첫 번째로 LA 레이커스가 이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시즌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LA 클리퍼스가 뒤쫓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팩터로는 이제 현재 연승을 달리고 있는 유타 재즈가 있고요. 반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팀은 올해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힘들어 보입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즈, 세크라멘토 킹스, 펠리컨스 모두 하위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휴스턴 로켓츠가 드디어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에 성공을 했고, 야심차게 크리스 폴을 영입했던 피닉스 선즈는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변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서부 컨퍼런스는 플레이오프 싸움입니다. 매년 플레이오프 싸움이 치열한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어떤 팀이 올라올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제가 그냥 느낌적으로 이제 캐치를 해보자면 관록이 빛나는 샌안토니오, 그리고 크리스 폴이 새롭게 가세한 피닉스 선즈, 루카 돈치치가 에이스로 건재한 댈러스 매버릭스가 그래도 하위 시드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빌딩 팀들의 행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같은 경우는 론조 볼과 JJ 레딕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고요. 휴스턴 로켓츠의 빅터 올라디포 역시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이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상황만 맞다면 이번 시즌 중에도 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 컨퍼런스 이야기입니다. 동부 컨퍼런스 역시 예상대로 좀 흘러가고는 있는데요. 그것은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 보스턴 셀틱스, 미러키 벅스가 좋은 성적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 랩터스와 마이애미 히트가 예상치 못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을 데려오면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 같았던 위저즈는 오히려 최하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외 이야기들을 다루자면 이제 빅3 라인업을 구축한 브루클린 네츠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플레이오프에 도전 중인 뉴욕 닉스가 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의 변수가 있다면 많은 중위권 팀이 생겼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강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애미와 토론토의 부진과 약팀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나 뉴욕 닉스처럼 플레이오프랑 거리가 멀 것 같은 팀들이 성장하면서 맞물려 일어났습니다. 애틀랜타 혹스 같은 경우에는 FA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태풍의 핵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까지 FA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위권들이 많아지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모든 팀들이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을 쉽게 내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시장이 오히려 꽁꽁 얼어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위저즈가 굉장히 성적이 나쁜데요. 에이스인 브래들리 빌을 빨리 트레이드해서 자산을 내는 그런 트레이드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핫플레이어 시간입니다. 3명 뽑았는데요. 케빈 듀란트, 조엘 엠비드, 니콜라 요키치 3명 뽑았습니다. 케빈 듀란트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부상 후유증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듀란트도 시즌 중에 무리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엘 엠비드 같은 경우에는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크 가솔이 토론토 랩터스에서 LA 레이커스로 떠나면서 뭔가 봉인이 풀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력 또한 좋아져서 40득점 이상 경기를 여러 번 만드는 등 무서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선수는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센터의 몸에 가드의 플레이를 하는 니콜라 요키치, 덴버 공격의 핵인데요.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든 것을 다 잘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밥 먹듯 트리플 더블을 찍어내는 농구 천재라고 할 만합니다. 콜드 플레이어로는 러셀 웨스트브룩 뽑았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정말 슬프게도 본인이 나오지 못하는 경기에 팀이 더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퇴사두근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참고 팀의 부족한 로스터 때문에 경기를 출장하고 있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좀 더 변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콜드 플레이어로는 크리스 폴 뽑았습니다. 이번 시즌 3점 성공률이 30%가 되지 않는데요. 본인의 커리어에서 딱 한 차례
데뷔 시즌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다행히 어시스트나 게임 조립 능력은 여전하지만 플레이오프를 바라보는 피닉스 선즈에게서는 크리스 폴이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랩터스 소식입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백투백 경기를 가졌고요. 1차전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보니스 같은 경우에는 야투를 굉장히 많이 억제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마일스 터너 같은 경우에는 25득점 6블락. 근데 이 대부분의 득점이 4쿼터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터너의 활약으로 승리를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을 아주 긴장 넘치는 승부로 이겼습니다. 카일 라우리는 지난 백투백 경기에서 1차전은 발부상으로 이제 결장을 했습니다. 상대의 에이스 말콤 브록턴은 프레드 밴블릿이 완벽하게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점슛 억제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지난 경기 33.3%의 팀 3점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긴 경기에서 가장 빛났던 것은 오지 아누노비였습니다. 30득점과 5스틸로 맹활약을 했고요. 이제 슈퍼스타의 자질을 조금씩 보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명의 주전 선수가 빠졌던 랩터스였지만 이제 이 주전의 공백을 벤치 멤버들이 잘 메꿔준 하루였습니다. 스탠리 존슨이 이제 시즌 처음 주전 선수로 출장을 했고 유타 와타나베가 스탠리 존슨의 백업으로 출장을 했습니다. 또한 긴 시간 부진에 빠졌던 에런 베인즈가 12득점 7리바운드 괜찮은 활약을 보였고요. 오지 아누노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랩터스 역사상 30득점과 5스틸을 한 경기에서 해본 선수는 카와이 레너드와 오지 아누노비 둘뿐입니다. 제가 지난 경기부터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점점 레너드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 같은 경우에는 15점차 대패를 했습니다. 일단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부상으로 이제 10분 만에 이제 경기장을 떠났지만 마일스 터너가 이제 득점, 리바운드, 블락에서 골고루 활약을 하는 바람에 이제 빅맨에 대한 억제는 좀 실패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카일 라우리가 오랜만에 경기를 복귀했지만 처참한 야투율을 보였습니다. 수비에 있어서도 이제 매치업 상대의 말콤 브록턴이 36득점으로 시즌 하이를 기록하는 등 카일 라우리의 부진한 퍼포먼스가 보였습니다. 3점슛 성공률 역시 지난 경기에 비해 40% 정도로 이제 이번 경기는 좋아지면서 억제에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는데 랩터스의 긴 부진, 우승을 한 게 2년 전인데 이렇게 빨리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벤치 유닛들이 아무래도 많이 바뀌면서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프리뷰는 밀워키 벅스입니다. 이제 승리를 가릴 키포인트 3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 괴수 야니스 아데토쿤보입니다. 2년 연속 MVP를 수상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선수죠. 두 번째는 수비가 승리를 부른다입니다. 지금 밀워키 벅스는 평균 득점이 120점으로 리그 2위입니다. 따라서 닉 널스 감독의 입장에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집중 수비하느냐 혹은 야니스 이외의 선수들의 3점을 억제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루 할러데이입니다.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인 주루 할러데이를 상대로 프레드 밴블릿, 카일 라우리, 노먼 파웰이 얼마나 득점을 할 수 있을지가 승패를 가를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예고 한번 하겠는데요. 이제 랩터스 톡과 병행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 건데 이제 라떼 느바라고 이제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NBA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선수들이나 이런 소개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